경기도 어느 부대의 생활관.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이등병 정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던 것이죠. 어젯밤에도 상병 이민석에게 또 한 번 얻어맞았거든요. 야, 이등병. 일어나. 이민석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습니다. 다른 선임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이민석만 혼자 일어나 진우를 깨웠거든요.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 이민석 앞에 섰습니다. 어제 청소 다시 해. 화장실 바닥에 물때가 남아있더라. 지금 하겠습니다. 목소리 왜 그렇게 작아? 다시. 지금 하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지만 다른 선임들은 모두 잠든 척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죠. 진우는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화장실 청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입대한 지 벌써 3달째 이런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선우임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민석의 괴롭힘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야, 정진우. 뭐 하는 거야? 화장실 입구에서 이민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다시 해. 진우는 이미 3번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계속 트집을 잡았죠. 진우의 손은 차가운 물과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상병님, 이제 됐습니까? 됐다고? 여기 봐. 이게 뭐야? 이민석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진우가 아무리 봐도 더러운 곳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민석은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이민석이 갑자기 진우의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진우의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봐. 여기 물때가 남아있잖아.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큰 일이 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 제대로. 이민석이 진우를 놓아주고 나서야 진우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진우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진우는 겨우 화장실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때쯤 되어서야 기상 나팔이 울렸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우야. 얼굴이 왜 그래? 동기 중 하나가 진우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진우의 왼쪽 광대뼈 아래쪽이 붓고 검푸르게 변해 있었거든요. 어젯밤 저녁 식사 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민석이 집어던진 숟가락에 맞은 자리였죠. 괜찮아. 넘어져서 그래. 진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선임 한병준이 진우의 부은 얼굴을 보고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병준은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민석에게 뭐라 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한병준 역시 이민석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우, 여기 와서 내 침상 정리해. 이민석이 부르자 진우는 묵묵히 이민석의 침상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개고 베개를 정리하는 동안 이민석은 진우 옆에 서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이불 모서리 좀 제대로 맞춰. 이게 뭐야? 진우는 이미 완벽하게 정리했지만 이민석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다시 이불을 정리하자 이민석은 그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다시 해.
네. 대답이 성의가 없어. 다시. 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민석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진우의 가슴팍을 밀어 구석으로 몰아넣었거든요. 야, 나한테 대들 생각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내 구두 닦아. 점검 때까지 말끔하게. 진우는 이민석의 구두를 받아들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상처가 더 선명해진 것 같았거든요. 진우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이민석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가 반찬을 먹으려 하자 이민석이 막았거든요. 야, 반찬 그만 먹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먹잖아. 진우는 이미 한두 개밖에 먹지 않았지만 이민석의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충분히 먹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민석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국 먹어. 싱거워서 못 먹겠다. 이민석이 자신의 국그릇을 진우 앞에 밀었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이민석의 남은 음식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입맛이 있을 리 없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 후 오후 훈련에서도 이민석은 계속 진우를 트집 잡았습니다. 동작이 틀렸다며 혼자 다시 하라고 했고 진우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쉬는 동안 혼자 반복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야, 정진우. 팔굽혀펴기 자세가 엉망이야. 다시 해. 진우는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많이 했지만 이민석은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우의 팔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상처가 더 선명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떠오른 단어는 단 하나였다. 휴가. 다음 주면 진우에게도 첫 휴가가 주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그 생각만으로도 진우는 조금 힘이 났습니다. 휴가만 가면 잠시라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진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휴가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그 휴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진우에게 첫 휴가가 주어지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이민석이 또다시 진우를 깨웠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말이죠. 야, 정진우. 일어나. 진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휴가 가는 날이라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지만 이민석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휴가 간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지, 안 그래? 진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이민석은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내 침상 정리하고 구두 닦고 다 끝나면 가도 좋다. 알겠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민석의 괴롭힘은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마치 진우가 휴가를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야, 이게 뭐야?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잖아. 진우는 이미 3번이나 청소를 다시 했지만 이민석은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이민석이 갑자기 진우의 어깨를 잡고 돌렸거든요. 너 나 우습게 보는 거지? 휴가 간다고 해서 건방져진 거야?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눈빛 보면 다 알아. 그때였습니다.
이민석의 주먹이 진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거든요. 진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이 진우의 입술을 강타했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이번 휴가 잘 다녀와. 그리고 돌아와서도 까불지 마. 이민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손등으로 닦았지만 피는 계속 흘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찢어져 있었고 왼쪽 눈가도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집에 가지? 진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분명 놀라실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휴가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짐을 챙기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죠. 다른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휴가 잘 다녀와. 집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와. 동기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진우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아파서 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부대를 나서기 전 진우는 PX에 들렀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요즘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니까 얼굴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정문으로 향하는 진우의 걸음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거든요. 비록 며칠뿐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신분증을 꺼내 경계 근무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검은색 순찰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헌병대장 오태식이었습니다. 오태식은 5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으로 부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 엄격하지만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오태식은 정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진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진우의 부은 눈가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오태식은 걸음을 멈추고 진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병. 갑자기 오태식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이병. 정진우. 마스크 좀 벗어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찢어진 입술과 멍든 얼굴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대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마스크를 벗는 진우의 얼굴을 본 오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우의 입술은 찢어져 있었고 왼쪽 눈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병, 어디 다친 건가? 오태식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평소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고? 네,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하지만 오태식의 눈은 진우의 흔들리는 눈빛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상처가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오태식은 잠시 진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넘어졌다는 말, 한 번 더 하면 난 그냥 돌아서겠네. 그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태식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문 옆 벤치로 가지. 오태식은 진우를 데리고 정문 옆에 있는 작은 벤치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헌병대장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병, 나는 25년째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대충 알 수 있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누가 그랬나? 오태식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말하기 어렵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억해둬라.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오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휴가 잘 다녀와. 그리고 돌아와서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한테 와. 진우는 고개를 들어 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오태식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진우는 처음으로 이 부대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오태식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헌병대장님,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태식은 기다려 주었죠. 재촉하지 않고 진우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말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제가 말해도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태식은 진우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같은 이유로 침묵을 선택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병, 내가 약속하지.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런 일은 반드시 해결될 거다. 다만 내가 말해준다면 더 정확하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뿐이야.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새벽마다 반복되는 괴롭힘, 이유 없는 폭력,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 말이죠. 상병 이민석입니다. 드디어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처음엔 단순한 선우임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오태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진우의 말에 집중했죠. 매일 새벽에 깨워서 청소를 다시 시키고 식사할 때도 트집을 잡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휴가 간다고 건방져졌다면서요. 오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신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나? 선임 한병주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행보관님도 그냥 넘어가시고. 진우의 말을 들으며 오태식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였거든요. 이병,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네. 너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나?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견디는 것에만 집중했었거든요. 하지만 오태식의 질문을 듣고 나니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돌아올 땐 제 자리는 그대로고 그 사람들 자리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우의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오태식은 잠시 입을 굳게 다문 채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다. 내가 한 말들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 오태식은 계속 휴대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오태식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메모를 마친 오태식이 진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자리는 지켜진다. 그놈들 자리는 오늘부로 사라질 거다. 내가 끝내줄게.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뎠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오태식이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휴가 군에서 내린 명령이다. 무조건 쉬어. 그리고 무조건 웃어. 진우는 고개를 들어 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에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휴가 중에 혹시 연락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해. 오태식은 명함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오태식은 뒤돌아가기 전 조용히 진우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진우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경례를 받았죠. 그 순간 진우는 처음으로 이 부대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태식이 떠나고 나서 진우는 잠시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상황이 해결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진우는 일어나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 너머로도 조금씩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오태식 헌병대장의 비공식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태식은 진우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진우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놓겠다고 말이죠. 오태식은 차에 올라타며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긴급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 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무슨 일입니까? 와서 말하지. 그리고 이 일은 최고 기밀로 처리한다. 전화를 끄는 오태식의 얼굴은 단했습니다. 진우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버스에 올라탄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말을 믿고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태식의 단호한 눈빛을 기억하며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 진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져 있기를 말이죠. 진우가 떠난 그날 저녁, 오태식은 부하 장교인 헌병중이 김재민을 불러들였습니다. 김재민은 오태식과 함께 일한 지 3년째로 믿을 만한 부하였거든요. 중이 앉아.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김재민은 오태식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5년 군 경력의 오태식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기밀 조사를 시작한다. 부대 내 가혹행위 관련해서. 가혹행위요? 그래. 구체적으로는 이등병 정진우에 대한 상병 이민석의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이다. 오태식은 오후에 정리해둔 메모를 김재민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재민은 메모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먼저 정진우의 의무실 방문 기록부터 확인해봐. 그리고 생활관 CCTV 영상도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하고.
김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님, 이런 조사는 보통 상급부대에 보고 후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재민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오태식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우리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보고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은폐될 가능성이 있어. 은폐요? 응. 그러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김재민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정진우의 의무실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의무실 담당 군의관에게 문의하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진우 2등병요? 기록이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요? 지난 한 달 동안 3번이나 외상으로 방문했는데 모두 훈련 중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 상처들은 훈련 중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처였나요? 얼굴 타박상, 입술 열상, 그리고 늑골 부위멍. 이런 건 보통 격투기를 하거나 폭행을 당했을 때 생기는 상처죠. 김재민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이상했거든요. 상처의 양상과 기록된 사유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하신 거죠? 그게 행보관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별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김재민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이민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생활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위님, 이상합니다. 뭐가? 지난 한 달간의 생활관 영상 중에서 새벽 시간대 영상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어요. 삭제? 누가?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은 행보관과 생활관 선임뿐입니다. 김재민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을 정리해서 오태식에게 보고했습니다. 오태식은 보고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행보관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상병 이민석의 신상을 조회해 봤는데 아버지가 국방부 인사과 고위 간부더군요. 오태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인가? 국방부 인사과 부과장입니다. 이민석 대령이요. 오태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인사가 부과장이면 군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오태식 자신의 진급이나 보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재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고위 간부의 자녀가 연루된 사건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거든요. 오태식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죠. 그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한다. 네.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대장님, 이민석 대령이 개입하면 김중희, 오태식이 김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군인인 이유가 뭔가? 그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권력 때문에 눈 감는다면 우리가 뭐가 다른가? 김재민은 오태식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태식의 말이 맞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정진우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이민석과 같은 생활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진행한다. 상급 부대나 다른 간부들에게는 아직 보고하지 마. 그날 밤 오태식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오태식은 잠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김재민이 정리한 조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진우의 의무실 기록, 삭제된 CCTV 영상 목록, 그리고 이민석의 신상 정보까지. 왜 하필 그놈이랑 엮여? 오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진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태식은 휴대폰을 꺼내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가 잘 보내고 있나? 약속은 반드시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오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은 누군가 반드시 칼을 들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일주일간의 휴가가 끝나고 진우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아버지와 나눈 조용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 가까워질수록 진우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오태식 대장의 약속이 있었지만 정말로 무언가 달라졌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바라보는 진우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혹시 이민석이 더 화가 나서 전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정문을 통과하며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태식 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경계 근무자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자신에게 더 오래 머무르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 진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이민석과 다시 마주해야 했거든요.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생활관 앞에 도착한 진우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웃음소리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진우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묘한 정적이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어리둥절하며 생활관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네. 생활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선임들이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침상들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민석의 침상을 보니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침상 위에는 군용 담요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선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진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설마 모든 선임들이 동시에 휴가를 간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때 진우는 자신의 사물함에 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물함 손잡이에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거든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내고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쓴 것 같았죠. 고생 많았다. 이제 웃어도 된다. -5 대장. 진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거든요.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해결해 주신 건가? 진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오태식 대장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들어온 사람은 동기 박민수였습니다. 진우야, 언제 왔어? 방금 왔는데. 민수야, 선임들은 어디 갔어? 박민수는 잠시 진우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몰라? 큰일 났었어. 큰일? 응. 내가 휴가 간 다음 날부터 헌병대에서 조사가 시작됐거든. 가혹행위 관련해서. 진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오태식 대장이 움직인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민석 상병은 영창에 들어갔어. 그리고 한병준 선임은 전출됐고 행보관도 문책받았다고 하더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우야, 혹시 너 누구한테 신고한 거야? 박민수의 질문에 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태식 대장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잘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 알게 된 것 같아. 어쨌든 다행이야. 이민석 상병 때문에 다른 애들도 힘들어했거든. 그 말을 듣고 진우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애들도? 응.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잖아. 그리고 가끔 다른 후임들도 트집 잡히고 그랬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참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새로운 선임이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상병 최동혁이었는데 이민석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죠. 후임들에게 친근하게 대했고 불필요한 트집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활관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거야. 최동혁의 말에 생활관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진우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취침 시간이 되었을 때 진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죠. 정말로 끝난 건가? 진우는 오태식 대장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켜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오랜만에 평온한 기상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새벽에 깨우지 않았고 이유 없이 청소를 다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었죠. 진우야, 많이 달라졌지? 박민수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달라졌어. 다행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진우는 박민수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직접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걱정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오후 훈련 시간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얼차려나 반복 훈련이 없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죠. 진우는 훈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군 생활이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생활 말이죠. 그날 저녁 진우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웃어도 된다. 진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웃어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진우가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병대에서 진우를 부른 것이었죠. 공식적인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등병 정진우, 헌병대로 오라고 하네. 전령이 전한 말에 진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조용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헌병대 사무실로 향하는 길, 진우는 떨렸습니다. 비록 오태식 대장이 도움을 줬지만 공식적진 조사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헌병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재민 중위가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이등병 정진우 맞나? 네, 맞습니다. 들어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진우는 조사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재민은 진우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사실 확인 차부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재민은 서류를 펼치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병 이민석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다.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나? 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입대 초기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선후임 관계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매일 새벽에 깨워서 청소를 다시 시켰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김재민은 진우의 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날짜나 상황을 묻기도 했죠. 폭행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었나? 선임 한병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행보관은 한두 번 보고했지만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김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거든요. 그럼 이번 일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태식 대장과의 약속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휴가 나가는 날, 우연히 오태식 대장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네. 정문에서 나가는데 대장님이 제 얼굴을 보시고는 진우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태식이 어떻게 관심을 가져줬는지, 어떤 말들을 나눴는지 말이죠. 대장님이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어디 다쳤냐고. 처음엔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는데 대장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민은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오태식 대장의 판단력과 행동력에 대해서 말이죠. 그때 기분이 어땠나? 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혼자 견디는 게 한계였어요. 그리고 대장님이 정말로 도와주실 것 같았거든요. 김재민은 진우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진우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누가? 간부님들이요. 그리고 선임들도. 김재민은 진우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은 답변이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진우가 나가려 할 때 김재민이 불렀습니다. 이등병. 네.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어.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진우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상급 부대까지 보고되었고 부대 전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진우야, 내 덕분에 부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아니야. 용기를 낸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진우는 편지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오태식 대장의 짧은 메시지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진우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태식 대장이 없었다면 아직도 혼자 견디고 있었을 것이었거든요. 한편 다른 생활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우는 복도에서 낯선 이등병을 만났습니다. 그 병사는 진우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혹시 정진우 이등병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형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진우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특별한 건 안 했는데. 아니에요.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였어요. 그 병사와 헤어진 후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참지 않고 말한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워질 걱정도 이유 없이 맞을 걱정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평범한 군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공식 진술이 끝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인사과 부과장 이민석 대령이 부대를 찾아온 것이었죠. 바로 상병 이민석의 아버지였습니다. 오태식은 그날 아침 일찍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장님, 국방부에서 고위 간부가 오신다고 합니다. 누가? 이민석 대령입니다. 오태식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군기 위반으로 영창에 들어간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언제 도착하나? 오늘 오후 2시경입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죠.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민석 대령은 50대 초반의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다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이민석 대령입니다. 오태식 헌병대장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태식은 이민석 대령을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석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 일로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민석 대령은 계속 말을 이었죠. 물론 아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일로 만들어야 했나 싶어서요. 큰일이라고 하시면 영창에 보내고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하고 조금 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태식은 이민석 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령님께서는 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략은 파악했습니다. 후임을 좀 심하게 대했다는. 좀 심하게요? 오태식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인격 모독,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심하게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이민석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반발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대장님, 군대라는 곳이 원래 엄격한 곳 아닙니까? 저희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오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함과 폭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의 장래를 이렇게 망쳐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민석 대령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죠. 대령님, 그럼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장래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그건 매일 밤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이 말입니다. 오태식의 말에 이민석 대령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도 대령님, 오태식이 이민석 대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제게 압력을 넣으려고 오신 건가요? 그런 의도는 그렇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이 일은 이미 상급 부대까지 보고된 상황입니다. 이민석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대장님, 저는 단순히 아버지로서 오셨다면 먼저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켰어야 합니다. 오태식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민석 대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태식의 논리가 정확했거든요. 그깟 이등병 하나 때문에 대장님의 명예를 이렇게 구기시겠습니까? 결국 이민석 대령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진우를 그깟 이등병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죠. 그 순간 오태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깟 이등병 하나 지키는 게 군인의 명예입니다. 오태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대령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뭐라고요? 군인의 존재 이유가 뭔지 잊으신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아닌가요? 이민석 대령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대장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친 것은 대령님입니다. 오태식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정의를 막으려 하시는 것 말입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이런 말을 군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이나 권력 앞에 굽히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만을 따를 뿐이죠. 이민석 대령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이민석 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죠. 대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오태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군대가 당신 같은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민석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태식은 흔들리지 않았죠. 군대는 정의로운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정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죠. 이민석 대령이 떠난 후 오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이민석 대령의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오태식에게도 부담이 가해졌죠. 하지만 이미 사건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완전히 묻어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민석 대령의 개입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군 내부 감찰부까지 전달되었고 정식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은 군기 위반으로 정식 처벌을 받게 되었고 관련된 간부들도 문책을 면할 수 없었죠.
한편 한병주는 늦게나마 진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 나도 책임질게. 미안하다. 그리고 부디 잘 살아줘. 진우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병준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상병으로 진급했고 부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혹행위 척결 캠페인이 전군에 확산되었고 진우가 속한 부대는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까지 했거든요. 어느 겨울날 오후 진우는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등병들이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상병님, 처음 군대 왔을 때 어떠셨어요? 신병 김현우가 물어봤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거든요.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지나고 보니 소중한 경험이었어. 어떤 면에서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거든.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진우는 오태식 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었죠. 상병님, 저희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군 생활할 수 있어서. 그래, 너희는 정말 운이 좋아. 진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후임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기뻤거든요. 그때 누군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진우 상병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재민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을까? 진우는 의아했지만 따라 나갔습니다. 김재민은 진우를 복도 한편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오태식 대장님이 전출 가신다. 네, 전출이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급 부대에서 결정한 일이야. 혹시 불이익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야. 오히려 진급 발령이 났어. 더 중요한 보직으로 가시는 거지. 진우는 안도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오태식 대장이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헌병대 사무실에 계셔. 인사드리고 싶으면 가봐. 네, 가보겠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헌병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헌병대 사무실에 도착하니 오태식 대장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정진우 상병입니다. 오태식은 진우를 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있었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상병 달았구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장님 전출 가신다고 들었는데. 응,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됐어. 오태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혹시 저 때문에? 아니야. 오히려 이번 일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 너 덕분이지. 진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진우야. 오태식이 진우의 말을 멈췄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오히려 내가 고맙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 진우는 고개를 들어 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후임들 잘 챙기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그날 정문에서 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나요? 오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였거든. 그게 전부인가요? 응. 그리고 내가 군인이니까. 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감과 사명감이었죠. 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많아. 다만 용기를 내지 못할 뿐이지. 오태식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식을 데리러 온 차였죠. 시간이 됐네. 오태식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진우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장님, 정말 건강하세요. 너도 잘 지내고. 그리고 오태식이 진우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병 정진우, 웃게 만들겠습니다. 진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네, 많이 웃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헌병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 부사관들이 나와서 오태식을 배웅했죠. 부대 정문까지 가는 길 많은 병사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태식이 얼마나 존경받는 지휘관이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문에 도착하자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잘 가세요, 대장님. 응,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 오태식이 차에 올라타기 전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진우도 정중하게 경례를 받았죠. 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우는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태식 대장이 떠난 것이 아쉬웠지만 그분이 남겨준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상병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김현우가 물어봤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일이 많아서. 어떤 일들이요? 너희 같은 좋은 후임들이 있고 평범하게 군 생활할 수 있고. 진우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웃어도 된다. -5대장. 진우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웃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군 생활은 계속되지만 그 지옥 같던 첫날들은 진우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와 성장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오태식 대장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